네, 심규진 교수 모시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오랜만입니다. 네. 예, 우리 고성호 TV 시청자들한테도 오랜만이니까 짧게 인사 한 네. 말씀 해주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스페인 아이 대학에서 이제 교편 잡고 있는 심규진이고요. 네,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네. 그 1973년생 한동훈 이게 네네. 이제 심규진 교수가 쓴 책인데 그래서 한동훈이가 뜨는데 어쨌든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댔어요. 네. 예, 그 책이죠. 네, 예, 그 책 아직도 팔리나요? 이게 유난 갈등 딱 어, 생기고 나서 정말 판매가 막 미친 듯이 막 품귀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어, 책을 구하기 힘들다고 막 그러셨다가 음,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딱 유난 갈등이 딱 터진 거예요. 그래가지고 딱 이게 딱 그러니까 사실은 이 책이 책을 죽어버렸어요. 네, 이 책을 한동훈 씨가 좀 약간 착각한 부분이 애초에 이 팬덤이 그 윤석열 대통령의 윤석열 정권의 스타 법무부 장관으로 해서 팬덤이 조성이 됐었잖아요. 그러니까 뿌리가 그거잖아요. 뿌리가.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뿌리였는데 그렇죠. 이것이 뿌리가 어딘지를 모르고 근데 자기가 이렇게 뿌리가 있는데 그 잎만 본 거죠. 이렇게 가지만 뻗치니까 이거 뿌리 잘라도 나는 되겠는데 막 잎이 무성해 보이는 거죠. 이미 만개했다. 근데 이제 꽃을 그거를 뿌리를 잘라보면 어떻게 됩니까? 이게 영양분 공급이 안 돼가지고 시들어 죽어버리잖아요. 네. 그 현상인 여기 거죠. 그 네. 댓글창이 뭐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. 네. 죄송한데 그 책 버렸어요. 아니 근데 버리시면 안 되고요. 약간 이게 보면 사실은 그 제가 아는 분들이 많이 이제 정치인 분들한테 선물로 많이 주신 거예요. 예. 근데 오히려 저는 이 한동훈 씨 빼고 뭐 웬만한 지금 메이저,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런 보수 정치인들에 진영을, 대해서는 그런 정치인들 여전히 분들이 유효하다. 그런 분들이 밑줄 쳐가면서 읽으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좀 찾아주시고 그런 분이 많아서 저는 솔직히 놀랐는데 이 대통령에 대한 부분이 제일 많아요. 그리고 제가 여기 이 책이 원래부터 여의도 연구원 박수영 원장님께서 그 총선 전략 컨텐츠 전략을 의뢰를 주셔가지고 다 이게 보면 제가 뭐 김어준을 왜 우리가 지금 그 민낯을 제대로 알고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586에 예. 대한 얘기 그다음에 총선 전략을 다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도 유효한 얘기예요. 우리가 청년들을 어떻게 끌어들일지 그리고 네, 알겠어요. 보수가 단결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예, 이거 책을 한 건 더 쓰라 그러는데 다시 써야죠. 예, 네, 바보 다시 써야죠. 한동훈이라고 제목 붙여서 아니 이제 한동훈 씨는 조금 이제 지나가신 분이니까 새로운 우리가 미래를 얘기해야지. 그래요. 자, 원래 우리 심규진 교수가 그 사회심리 쪽이 전공입니다. 그래서 집단행동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심리 현상 이거를 잘 봐야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도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. 이런 취지로 이제 여러 가지 기고도 하고 조언도 하고 이제 그런 활동을 한 겁니다. 자, 최근에 그 여러 언론의 보도도 보면 이제 처음에는 뭐 우리 광화문 자유파 국민들의 집회는 아예 개무시 당했어요. 네, 그런데 이제는 개무시를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이제 조금씩 다루기 시작하고 또 지난주에는 연합통신이 광화문 탄핵 저지 집회에 모인 사람들이 탄핵 찬성 집회에 모인 주사파 종북 주사파 집회보다도 더 많다. 사람이 더 많다. 뭐 이런 보도까지 하기에 이르렀거든요.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조중동 절독운동 하자고 강력하게 주장했고 지금 댓글창에는 뭐 그 조중동 절독이 아주 뜨겁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.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? 신기준 교수? 저는 이게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해요. 이 레거시 미디어의 종말. 사실 그게 이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그 상처받았던 경험이 있잖아요.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믿지 않을 준비가 돼 있어요. 그들을 믿지 않을 준비가 돼 레거시 있어요. 미디어를 의심할 준비가 돼 있다. 의심할 준비들이 다 되는 거예요. 예.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통령이나 이 용산 쪽에서도 어쨌든 간 지금은 이제 그 빨리 가짜 뉴스나 이런 거를 선제적으로 빨리빨리 쳐내야 된다. 근데 그 역할을 지금 김용현
그 장관께서 지금 옥중투쟁을 하시면서 가짜 그래요. 뉴스를 다 그 변호인단이 아주 잘하고 하고 있어요. 있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제 힘을 좀 낼 수가 있는 게 이미 면역 주사를 맞아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가짜 뉴스라든지 그런 선동적인 레거시 미디어의 보도에 속지 않을 준비는 다 돼 있다. 기반은 돼 있는 것 같고. 근데 이제 조중동의 보도가 8년 전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흥행이 안 되고 있죠. 그러니까 이제 8년 전에는 약간 무슨 뭐 그 최순실 씨라는 최서원 씨인가요? 그러니까 최서원. 그분을 뭐 약간 저 여인천하처럼 만들어가지고 여인천하 사극에다가 막 막장 드라마 뭐 고영태니 뭐니 해서 네, 예. 가짜 뉴스 범벅을 해가지고 그때 한창 유행하던 막장 드라마를 틀어댔던 거예요. 그래서 시청률이 굉장히 높았단 말이죠. 아하. 근데 이번엔 오히려 그 123 그거 이후에는 오히려 그 여사 문제에 대한 게 쏙 들어가 버렸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지금 그 박근혜 정권 탄핵 당시와는 다르게 대통령이 아예 전면에 나서가지고 네. 내 목을 먼저 따 그래야지 너네 들어갈 수 있어가 되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좀 보호가 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사태 났을 때는 다들 화들짝 놀라가지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제 복귀를 하고 있다. 그렇게 볼 수가 있고. 그래서 제가 이제 여의도 연구원에 제가 있었을 당시에 박근혜 청와대 출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잡기 위해서 그 중심에 있는 분을 잡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다 털었던 거예요. 아하. 휴대폰 다 털고 하다못해 몇 개월 뭐 인터넷에 들어간 사람들까지 다 털렸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네. 지금은 비서실장부터 멀쩡하잖아요. 그러니까 대통령이 본인 혼자 그냥 결기로 그래요. 그 김용현 장관하고 두 분이 자신들의 어떤 뭐 정치적 생명이나 네, 안위를 네. 다 걸고 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호가 되고 뭐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 그분도 보호되면서 또 싸울 수 있는 그래요, 그런 유닛들이 그래요.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8년 전보다 김이 새는 거죠. 그때는 막 하나하나 캐면서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보도를 보면 이제 이런 사태까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그래서 그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김용현 장관하고만 의논했다는 거예요.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요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다 포함해서 모르죠. 국무회의에 예. 갔더니 긴급 소집을 해서 갔더니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고 그래서 깜짝 놀라고 또 이런저런 의견을 개진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던 일이니까 누굴 데리고 가서 조사도 할 수 없는 거예요. 예. 예, 그래서 김용현 장관만 지금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그 책임을 지고 지금 이제 옥중투쟁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그 점에서 보면 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후 계엄령 발동과 이후에 이렇게까지 될 상황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시작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죠. 말씀하신 대로. 네네네네. 자, 그래요. 그래서 8년 전과는 여러 가지로 다르고 자 그렇다는 것이고 그 지금 이제 이 헌재 탄핵 심판을 앞두고 그 지금 종북 수사파들이 자기들이 8년 전에는 그냥 밀어버리니까 쉽게 끝났거든요. 그렇죠. 그런 줄 알고 시작했는데 이게 의외로 자기들 구도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렇죠. 좀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그렇지 네, 않나요? 네, 네. 예. 그런 게 너무 보이는 게 예. 일단 이제 투 트랙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통령이 지금 네. 깃발 들고 싸우고 있다. 그리고 이제 호사가들이 막 그랬어요. 그 당내에서도 뭐 많지 않습니까?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비토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건 터지고 나서 막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. 김용현 장관부터 돌아설 것이다. 박근혜 정권의 그거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. 이 사람들 이렇게 막 줄이를 틀면은 이제 다 돌아설 것이다. 근데 지금 가장 충성스럽게 지키고 있는 게 김용현 장관이잖아요. 그렇죠. 예. 그거가 일단 다른 거지. 일단 사법 그리고 이제 이 사법의 영역이라는 것이 대통령 전공 분야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사석에서나 이렇게 저랑 소통하시는 정치인들한테 제가 그랬어요. 대통령 좀 단일 대우로 이번에는 똘똘 뭉쳐서 좀 지켜주시라. 두 번 지지층들한테 상처를 주면 지지층들이 이제 절대 쳐다보지도 않는다 이러면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아 그런데 그때 막 박세현 이런 사람들 내세워가지고 검찰에서 뭐 내란 수사본부하고 처음에 나댔잖아요. 네, 고검장. 그러니까는 막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. 우리가 이게 탄핵이나 이런 건 단일 대우를 해도 이거 수사가 너무 세게 들어온다. 그래서 제가 그거는 대통령께서 본인이
자기가 다 책임지겠다고 하셨으니까 대통령께 법리적인 건 좀 맡겨두시고 음. 당은 당의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. 한 번도 뭐 당에서 대통령 하시는 일을 푸시해 주신 적이 없잖아요. 푸시하고 그런 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대통령이 뭐 다 그 탄핵 수사나 아니, 탄핵 재판이나 수사 이런 걸 다 몸소 다 겪어봤던 사람이니까 이 탄핵 소추에 대해서는 그보다 뭐 전문가가 더 어디 있겠습니까? 그래요. 그리고 이제 본인이 지금 막 싸우려고 기세가 등등하시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리더가 이렇게 분위기를 바꿔서 달라지겠다는 그래요, 것만해도 그래요. 저는 좀 기적적이라고 생각하고 예. 이제 제가 투투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바닥 민심이 되게 달라요. 8년 전하고. 바닥 그 민심이. 바닥 민심이라는 게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 정치에 그 있어서 그 언론 지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근데 8년 전에는 보수 우파 진영이 조중동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컸단 아, 말이죠. 컸어요. 예. 그러니까 다른 대한 미디어가 없으니까 아니다 다 그냥, 생각하면서도 조선이 떠들어대면 아이고 그렇겠지 예. 이렇게 된 거야. 그렇게 됐는데 예, 조선과 싸울 엄두를 못 냈어. 네, 이번에는 일단은 그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이렇게 뭐 고 박사님처럼 이렇게 대한 미디어로 자리를 이렇게 좀 탄탄하게 잡은 미디어들이 지금 엄청나게 이게 뭐라고 할까요? 이게 결집, 보수 결집에 구심점이 돼주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네. 대들보가 있는 거고 그 외에도 제가 너무 놀란 게 제가 이거를 디지털 의병장들의 출연이라고 제가 아하, 디지털 의병장들. 디지털 아이, 의병장들 멋있네 출연. 이름이. 네, 이거 자막으로 제가 이제 글 하나 이제 칼럼 하나 쓰려고 그러는데 아하. 아니 그 저는 깜짝 놀랐어요. 이렇게 세상에 보수 우파가 많은지. 그러니까 이분들이 계속 그 레거시 미디어에서 떠들으니까 기죽어 있었던 거예요. 아하. 기죽어 있었고 이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원래 보수 우파는 그러니까 정치라는 그 섹터가요. 요새는 제가 계속 그래서 문화 전쟁을 얘기하는 건데 정치라는 섹터 자체를 이렇게 진지하게 대하는 거에 있어서는 좌우가 너무 기울어져 있잖아요. 뭐 7대 3이잖아요. 7대 3 더 이상인데 근데 그럼 보수 우파들은 그래도 절반의 사람들이 우파적인 사람들인데 그 사람 뭘 하고 있었냐. 다들 보면은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아하. 뭐 종교인들은 종교 채널 하시고 예. 뭐 예를 들면은 뭐 부동산 쪽 하시는 분들은 뭐 아파트 채널 하시고 재테크 채널 하시고 뭐 다 하시고 있었던 거예요. 근데 갑자기 그분들이 이 탄핵 전선에 뛰어든 거예요. 왜냐면 이재명이 되면은 베네수엘라 행위다. 그리고 이제 학습 효과가 있으신 거예요. 일반적인 분들이. 문재인 5년 겪어봤더니 네. 그보다 더한 거 겪으란 말이냐 탄핵을 하고.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절박해서 정말 그 의병장의 심정으로 참전을 하셔가지고요. 심지어는 제가 어떤 채널을 봤는데 이분이 뭐 도시계획 이런 거 하시는 분인데 네. 본인이 채널을 개설한 이후에 10만 조회수 되는 영상을 처음 찍어봤다는 거예요. 아하. 예. 대통령 탄핵은 막아야 된다라는 그 내용으로.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판이 커지고 있는 거죠. 그렇죠. 그렇죠. 네. 예. 전선이 알겠어요.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릅니다. 8년 예. 전하고. 지지난주에 보건사회연구원의 네. 저 여론조사가 발표됐어요. 한 3,000명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 아, 네. 이게 이제 그 복지 정책을 그 수립하기 위한 국책연구소니까 네. 기초 자료로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 일반 국민들의 그 정치 성향, 이념 성향도 조사하잖아요. 네. 그 조사를 보면 스스로 좌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22%, 스스로 우파라고 응답한 사람이 40%예요. 그리고 중도가 42에서 53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38로 떨어졌어요. 그럼 나는 중도야라고 대답했던 분들 중에 상당 분들이 나는 우파라고 대답을 지금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 국민 전체의 이런 그 의식조사 분포가 저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 굉장히 근접한 실제와 가까운 조사라고 제가 느껴지거든요. 자, 그래서 지금 우리 신기준 교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 우파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. 라고 하는 말이 진짜 실감 나는 거예요. 곳곳에 다 그냥 네네네. 침묵하는 다수로 숨어 계셨던 거야.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외국에서 보면은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성향이 우파예요. 네. 그리고 저희 세대가 이제 좌파라고 그러잖아요. 저희 세대가 제일 미국 좋아하고요. 일본 좋아해요. 아하. 근데 제가 그래서 제 세대들한테 물어봤어요. 왜 너는 우파인데 국민의힘 안 찍고 민주당 찍느냐. 그럼 그 사람들이요.
민주당이 우파라고 생각을 해요. 아하. 민주당이 우파를 생각하고 민노당이 좌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민노당이나 뭐 저기 뭐지 진보당 이런 진보당. 데가 좌파고 우리는 좌파 아니야. 우리는 중도 우파나 뭐 그런 거라고 중도라고 자기는 생각하는 거고 국민의힘을 극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아하. 군사 정권 그 서울에 보면 이런 걸로 이제 문화적으로 도배가 악마화를 돼가지고. 해놨으니까 권위주의 군사 정권의 후예가 국민의힘이지 우파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. 근데 아하.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요. 또 그 우파인 사람들이 민주당 찍는 사람들이 또 트럼프는 또 좋아해요. 미국과 트럼프는 좋아해요. 그리고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인데 트럼프한테 누가 우파 저 구구라고 하나요? 강성 우파라고 한단 말이야. 조중동도 이제 아니 저 미국의 지금 현 집권 대통령을 구구라고 하면 그건 반미하겠다는 소리죠. 그렇지.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국민의힘이 그런 집권 통치 역량을 제대로 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. 지금까지 계속 대통령 흔들기만 하고 그래요. 각자 도생 그다음에 보신주의, 기회주의 그런 정당으로 보이기 때문이다. 그래서 제가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막말을 한 적이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 뭐 갈라치기, 뭐 인종차별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냐? 왜 구구냐? 그랬더니 그거예요 결론은.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그냥 기득권들 양반 정당으로 보이고 트럼프는 진짜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진정성 있게 싸우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. 그래요. 예. 근데 이번에 이 사태로 인해서 대통령의 진정성을 좀 보였다? 그분이 진짜 지금 전선에 나와서 싸우고 있잖아요. 좌파들하고. 그리고 네. 지금 체제 위기를 지탱하기 위해서. 그래서 네. 약간 저는 국민의힘과 우파 진영과 뭐 대통령이 좀 나아갈 방향은 확실하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. 예. 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대중 심리를 좀 네네. 짚어볼게요. 네. 그 이제 탄핵 찬성하고 탄핵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계속 집회를 합니다. 그 중에 이제 민노총 같은 유니폼 갖춰 있고 뭐 조직적으로 동원되는 자들 빼놓고 보면 10대들이 유난히 많이 보인다. 그리고 그 아이돌 무슨 스타 같은 자들이 뭘 자꾸 택도 아닌 무슨 한두 마디 툭툭 던지고 그러다가 CIA 신고한다 그러니까 막 졸지에다 글들 내리고 막 이러는데 이런 그 집단 심리를 어떻게 봐야 돼요? 되게 중요한 점을 되게 고 박사님께서 짚어주신 것 같은데 예. 이게 내란 수계로 저들이 그렇게 프레임을 짠 게 자충수에 걸리는 거예요. 아하.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보통 그래요.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엄은 좀 무리수였다. 뭐 탄핵 뭐 될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뭐 내란 수계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말이 인플레가 되면서 이게 희화화돼 버린 거예요. 약간. 그래서 이 내란 수계 이게 사실 실체가 없잖아요. 이번에는 뭐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는 그 좌파들이 뭐 세월호 이런 것까지 어거지로 끌어당기면서 세월호는 일단 그 눈물과 비극과 슬픔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김용현 장관이 얘기했던 대로 무슨 실탄도 안 갖고 들어갔고 유혈 사태를 미리부터 막으려고 했고 그리고 지금 2시간 3시간 그 계엄 때 약간 좀 해프닝성으로 사람들은 이거를 받아들였는데 오히려 지금 내란적인 거는 민주당이 하고 있잖아요. 지금 다 탄핵시키고 베네수엘라가 좀 가까이 온 것 같은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은 네. 적이라는 거죠. 그리고 자치단체장들도 뭐 오세훈 시장도 좀 오락가락 말씀하시지만 처음에 딱 단정을 하고 갔다는 거죠. 계엄의 비상계엄의 근본 원인은 이재명 민주당의 거야의 폭주와 독재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내란 수계하니까 이게 막 희화화되면서 이게 대통령을 약간 집단 따돌림 하는 것처럼 놀이문화처럼 되다 보니까 예. 이게 이제는 이대남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연찮게 참전하게 된 거예요. 뭐 아이유, 뉴진스, 소녀시대 해가지고 이걸 놀이로 만들어 버리니까 이제 이대남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디지털 그런 뭐랄까 디지털 놀이 문화가 있어. 이렇게 누구 괴롭히기 좌표 찍어서 그러니까 그 그대로 리액션으로 해준 거예요. 그래서 CIA 이런 거에 이제 혼비백산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 내란 수개니 뭐 하면서 탄핵 집회했던 거 자체가 되게 진지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좀 재밌게 놀려고 했는데 나한테 불똥 갑자기 튀겠네. 이게 나 그러니까, 미국 못 들어가? 이렇게 그리고 이 되는 거구나. CIA가 퍼지는 게 뭐냐면 반응이 오니까 더 재밌는 거예요. 아하. 아니 이 사람들이 정말 뭐 애국심이나 나라를 구국하기 위한 그런 식으로 집회에 나섰다면은 이런 식의 뭐 디지털에서 뭐 CIA 뭐 태그 붙이기 이런 거에 그럼 나를 잡아가라 이러지.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주 놀려고 갔는데 나한테 괜히 이거 놀려고 갔는데. 네, 놀려고 갔는데. 놀려고 갔다가 이거 내가 큰일 나겠네. 그래서 연예인들도 속 들어갔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연예인들이 속 들어간 게 왜 크냐면은 예전에는 뭐 정우성이 그때 뭐 8년 전에 뭐 막 말도 안 되게 뭐 박근혜 뭐 대통령 나와 이러고 하는 게 막
개념 뭐 소신이다 개념이다 했는데 지금 이게 약간 그 놀이 문화가 돼버리니까 뉴노말이 된 거예요. 그들한테는.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저 관종짓 하는 거지 누가 개념 연예인이라고 시켜주는 희소가치도 없는 데다가 이제 개념 연예인이란 말이 없어 이제는. 그런데다가 이제 관종. 가성비가 안 나오는 거죠. 오히려 지금은 그 30%의 소수들 그리고 40% 소수들이 이제 기스라도 내기 시작하니까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가성비가 자기들이 그런 거 하는 거에 비해서 별로 정치적 이득도 없고 이미지의 이득도 딱히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뉴진스인가 뭐 그 그룹도 자기들 이미지가 좀 안 좋아지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탄핵 이거에 올라타가지고 자기들 좀 새 좀 끌어올려고. 근데 요새는 사람들이 다 불리하거든요. 아니 탄핵은 탄핵이고 너가 잘못한 거 너가 잘못한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리고 뭐 아이유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아이유가 원래 페미니스트들한테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, 아이유가. 왜냐면은 아이유는 원래 팬 베이스가 이렇게 어르신들도 많으시고요. 남성층이 상당히 많아요. 그런 것 때문에 페미니스트한테 공격을 받으니까 아이유도 제가 보기엔 약간 주파나를 튕긴 거예요. 이번 거에 딱 뛰어들어서 나도 개념, 뭐 페미니스트 이런 소리 좀 들어봐야겠다. 근데 오히려 자기의 팬층이었던 남성들한테 비토 심리만 늘어나고 그렇다고 딱히 뭐 이거 다 그냥 부안내동에서 하는 거니까 뭐 소신 있는 페미니스트라는 소리도 못 듣는 거예요. 아니 그 소주 바꿨다는 분들이 많으세요. 그러니까 손해만 나는 거죠. 소주도 바꿨지 뭐 은행도 바꾼다 그러지. 그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는 옛날에는 뭐 정우성 같은 사람이 자기가 혼자 딱 튀어서 나오면은 그거를 바이코트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막 서포트 해주면서 이제 무브먼트가 올라왔는데 지금은 바이코트가 있을 게 없는 거예요. 너나 나나 다 하니까. 근데 보이코트가 들어가는 거죠. 전문 용어로 개나 소나 다 한다. 그렇죠. 보이코트, 바이코트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아이유나 이런 사람들 리스크가 더 커진 거예요. 딱히 자기가 남들보다 개념일 것도 없으면서. 그렇군요. 네네. 아니 그런데다가 이게 무슨 뭐 불매운동 같은 것도 아니야.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야 그 소주 마시면 안 돼. 야, 그 은행 가지 마. 이게 너도 나도 그러니까 얘기를 하게 됐거든. 요새는 사람들이 이제 개념 연예인 그런 거는 좀 촌스러운 개념이라서 이제 나대는 사람 좀 싫어하는 게 있거든요. 왜 선민의식을 가지고 네가 나를 가르치려고 해. 그런 게 이제 말은 안 하지만 다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그 임영웅 씨 사태라든지 차강석 배우 이런 거에 있어서 이대남들이 공포심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가만히 있는 사람까지 끌어내서 이러니까. 그래서 역풍이 불고 있는 거죠. 상당히. 그렇군요.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. 광화문에 우리 탄핵 저지 자유파 국민들이 뭐 100만, 200만, 뭐 내일 아마 200만 이상, 400만 목표로 지금 모이고 있는데 그 집회도 예전하고 좀 많이 그 분위기가 달라졌어요. 우선 찬송가나 이제 또는 뭐 그런 노래를 이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옛날 군가를 하기도 하는데 보면 다들 즐거워하고 춤을 같이 추고 막 그래요. 네. 그리고 표정들이 제가 광화문에 매번 나가서 취재를 해보면 막 절박하고 처절하고 이런 이 느낌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길 수 있어, 이겼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확고한 어떤 자신감, 막 이런 것들이 동시에 느껴지거든요. 그게 바로 정치 효능감이라는 것 같아요. 우리가 이겼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4차 대국민답안 12.12 이게 정말 주요했던 게 그 전까지 상당히 뭐 지지율 11% 나오면서 이러다 낙동강 전선 뚫릴 거 아니냐라는 공포심이 극대화됐을 때 딱 대통령이 그 대국민담화가 좌파들도 정말 되게 잘했다고 할 정도로 턴어라운드가 됐는데 제가 그 담화를 보고 좌파이신 분들도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. 참 윤석열 대통령 전달력이 좋다. 잘 들린다. 그리고 내용이 참 좋았다. 그러니까 어떤 말도 있었냐면 이거를 12월 12일 담화. 12일 담화를 그 전주에 써야 됐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 얘기는 잘했다는 얘기거든요. 근데 그 담화를 기점으로 해서 분위기가 바뀌니까 그 지지층들이 되게 절박함에 있다가 뭔가 희망의 빛도 좀 있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분위기를 바꿨다는 것만으로도 정치 효능감이 엄청나게 커졌고 제 주변에 이제 4050 제 세대이신 분들 중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
팬덤이 상당히 있어요. 특히 이제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뭐 투자자들이 되게 많잖아요. 이제 그분들은 세계 뉴스를 계속 보니까 네. 시야가 이렇게 우리나라만 보고 있지 않아요. 사실 여의도만 조선시대 구한말 정서에 빠져가지고 예속 논쟁하고 있고 자꾸 이 국익과 상관없는 특검 공세만 하고 있는데 지금 민초들은 다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뭐 세계 뉴스 보고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되고 세계 안보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고 그런 글로벌한 시각을 가지고 있거든요. 아하, 그래요. 예. 그래서 그분들이 저한테 광화문 집회 나가신다고 하는 분들이 꽤 있었어가지고, 그래서 제가, 그런데 이거 진짜 그러면 4050 분들도 나가실까요? 그랬더니 내가 나가는데 나가지 않을까요? 뭐 이러는 거예요. 내가 지금 마음이 급해서 그렇죠. 나가는데. 네. 사실 저 종북 주사파들은 북한 김정은이 지령 또 네. 시진핑의 교시에 따르는 자들이라 진짜 그쵸. 우물한 개구리들이야. 예. 우물한 개구리도 안 될지 몰라. 개구리는 튀어서 나오기라도 하지. 그들은 계속 윤석열 대통령만 보고 있는 거죠. 윤석열 대통령. 근데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전혀 달라요. 네. 그러니까 이게 그 월드 베이스로 일상적으로 생활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침묵하고 있는 분들이 저한테도 많이 메시지를 주시고 침묵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의 다 우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시끄럽게 떠들지 않은 자들은 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진중한 국민이고 자기 생업에 열중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보수 우파가 함께 나아가야 될 진짜 국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.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. 네. 제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73년생 한동훈 책 쓰고 나서 여러 가지 종류의 오해를 많이 받았었는데요. 제가 봤을 때 이 고성국 박사님의 방송을 항상 애청하시는 분들은 진짜 애국 그런 우파 분들이셔가지고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한테 가졌던 희망과 기대가 상처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 상심이 되게 크실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이 책을 썼던 거는 우리가 함께 했었던 그 희망을 조금 더 현실화시키고자 하는 열망을 같이 한 것인데 제가 어쨌든 뭐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같이 함께 좀 우리가 위로를 하고 어쨌든 그렇지만 과거는 과거의 교훈에서 또 얻어서 우리가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되니까 저는 또 저 나름대로 우리 우파 진영이 문화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 그래서 좀 더 우리 우파를 대중화된 그런 정치 집단으로 만드는데 좀 미약하지만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그래. 네. 예, 오늘 나와주셔서 최근에 전개되는 탄핵 정국에서 대중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은 어디에 있는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잘 짚어주셨습니다. 신규진 교수님과 대담했습니다. 잠깐 광고 듣고요. 목격자 K 권유 대표와 함께 바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